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의 한 교회에서 신자 등 88명이 코로나19에 집단 확진되면서 충남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도들이 교회에서 4시간 가까이 장시간 주일 예배를 보면서 식사도 함께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거리두기 소홀로 인해 사태를 키운 걸로 보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출입문이 굳게 닫힌 채 폐쇄된 아산시 배방읍의 한 교회입니다. 지난 6일 교인 한 명이 확진된 이후 사흘 연속 확진자가 발생하며 관련 누적 확진자가 순식간에 88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산에서는 58명, 천안에서도 30명이 확진되는 등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 교회 신도는 100여 명인데 최근까지 60~70명의 신도가 주일 대면 예배에 참석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신도 가운데 마을 주민은 거의 없고 대부분 외지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생 20명 규모의 대안학교까지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타학기를 동원한 장시간 대면 예배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해고했는데 그냥 모여 있더라고. 애어른 할 거 없이 모여가지고 여기 언젠간 한번 터지겠다 했는데 이제 결국 터졌구먼 그냥. 충남도와 아산시의 역학조사 결과 이 교회는 교인들이 장시간 예배 이후 집단 취식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현재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로 우리 시는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아산시는 오늘 자정부터 사적 모임과 종교시설, 목욕장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4단계로 일부 격상했습니다. 사적 모임은 2인까지 허용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4명까지 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 인원의 10%까지만 대면 집회가 가능하고 목욕탕은 찜질방과 사우나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이처럼 충남 아산의 한 교회 집단 감염 여파로 충남에서만 116명이 확진되는 등 우리 지역에서 모두 15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천안과 아산에서만 84명이 발생했고 예산에서도 다방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등 충남 9개 시군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대전에서는 시청 직원이 확진돼 일부 부서가 폐쇄된 가운데 긴급 검사가 진행 중이고 서구 탐방동의 학원에서 수강생이 확진되는 등 대전에서만 모두 26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세종에서도 확진자의 가족 등 8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도 집값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에서도 거래 절벽 속에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공급난과 대선 정국이 맞물려 집값 오름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대전 둔산권이지만 인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온 한 아파트. 올해 초 8억 5천만 원 하던 전용 면적 137제곱미터짜리 아파트가 지난 7월 10억 8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11억 원을 넘어서며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특이할 만한 건 거래 절벽 속에 신고가 행진이 이어집니다. 모든 평형에 걸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통상적인 시장 상황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수요자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물건이 없으니까 가격대로 호가가 높아도 그냥 이제 꼭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꼭지 아닌가 싶으면서도 들어오시더라고요. 세종은 급등 피로감에 더해 올해 신규 물량이 풀리면서 5월 이후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대전은 거래 위축에도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같은 흐름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잠겼고 공급 부족에 따른 매수 우위 시장이 유지되면서 호가가 곧 실거래가가 되고 그때마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거래 절벽에 집값이 오르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시장 왜곡입니다. 아직도 이제 매수 심리가 좀 높습니다. 물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의 양 자체는 많지가 않은데요. 매수자와 매도자를 좀 비교해 봤을 때 매수자가 더 많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정부가 최근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입주까지는 시차가 있고 규제 영향으로 기존 주택의 매물 잠김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선 전국까지 맞물려
당분간 시장 왜곡이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지난 2018년 말 대전 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전고법은 지난달 27일 김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 혐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 원,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한편 김 전 의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고종수 전 대전 시티즌 감독과 에이전트 A씨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청년층 수도권 유출과 초고령화 등으로 지역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전은 인구가 2047년에 129만 명으로 줄고 약 100년 뒤에는 대전이 없어질 거라는 충격적인 예측이 나왔는데요. 충남과 세종 역시 2047년까지는 인구가 늘지만 그 이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153만 6천여 명이던 대전 인구는 4년 뒤 150만 명 선이 붕괴되더니 올해는 8월 기준 145만 4천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이 같은 대전의 인구 감소가 더 심각해질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2047년엔 129만 명이 되고 2067년엔 99만 명, 2117년에는 41만여 명으로 대전 전체 인구가 현재 47만여 명인 대전 서구 인구보다 적어질 거로 예측한 겁니다. 특히 2047년부터는 대전 서구와 유성구가 지금보다 20%까지 인구가 감소하는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하고 동구와 중구 대덕구는 40%까지 줄어드는 소멸 고위험 지역에 2067년엔 서구마저 소멸 고위험 지역에 포함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세종과 충남은 2047년까지 인구가 증가하지만 2067년에 세종은 54만 명으로 4만 명이 감소하고 충남은 183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2117년에는 세종 27만 명, 충남 인구는 78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은 계속돼 2067년에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특히 청년 인구는 55%가 수도권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우리 대도시로 오는 게 아니라 수도권으로 이전해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계 출산율이 0.8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그런 숫자가 나온다는 거는 인구가 감소한다고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감사원은 저출산과 청년층 수도권 집중이 전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로 이어지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인구 소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민간 기업의 혁신도시 이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인프라 개선 등을 촉구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최근 경주에 또 다른 분원을 설립하기 위해 착공식을 가진 데 대해 대전시의회가 분원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전시의회는 오늘 원자력연구원 분원 설치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 여야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원자력연구원이 전북 정읍과 경북 경주에 2개의 분원을 설치 운영 중인데도 또 다른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무분별한 분원 설치는 정부 R&D 사업이 분산되고 본원의 연구 역량도 퇴보하는 것인 만큼 분원 설치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옷과 신발에서 각종 생활용품까지 석유화학 제품은 생활 전반에 쓰이는 필수 소비재죠. 인류의 삶을 아우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원유로부터 이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전 세계 소비량의 15%에 이르는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 방법의 10분의 1 수준의 에너지만으로 여러 석유화학 제품을 뽑아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원유 같은 액체 혼합물을 정제할 때는 보통 끓는 점의 차이에 따라 성분을 분류하는 증류법을 사용합니다. 열을 가해 먼저 휘발유를 뽑아내고 나프타에 이어 등유와 경유, 벙커 시유 등을 순서대로 분리하는 게 일반적인 공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류법은 초기 비용이 막대한 데다 많은 에너지를 쓰는 탓에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카이스트가 상온에서도 원유로부터 휘발유를 포함해 여러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를 분리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농도 기울기와 화학적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 탄소 분리막 사이를 오가는 화학종들을 크기와 모양별로 가려내는 방식입니다. 해수 담수화처럼 저희가 제작한 탄소 분리막은 반투막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리하고자 하는 사료 혼합물은 이제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서로 다른 속도로 투과를 하게 되고 별도로 외부의 동력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이 기존의 증류법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탄소 분리막은 속이 비어있는 실 형태로 만들어 제조 원가가 저렴한 데다 대량으로 생산하기도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원유나 석유화학 제품들을 순수하게 분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 에너지를 크게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면은 이런 석유화학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석유화학은 물론 제약이나 반도체 같이 용매 사용량이 많은 공정에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천안시는 오늘 종합운동장에서 천안시 1호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천안시가 구축한 첫 번째 수소충전소로 환경부 국비 42억 원, 도비 12억 6천만 원, 시비 5억 4천만 원 등 총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최초 환경부 지원으로 구축됐습니다. 충전소는 일일 수소 750kg을 공급할 수 있는 충전기 2기 시설을 갖춰 하루에 총 100대 차량을 충전할 수 있으며 오는 13일부터 운영을 개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11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합니다. TJB 대전방송과 천안한국기술교육대는 오늘 업무협약식을 갖고 두 기관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교류와 지원, 재학생 현장 실습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 상호 지원, 지역사회 봉사와 사회공헌 활동 공동 수행 등 5개 분야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충남 공주를 찾아 시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대전 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 전 부총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한 출마 선언에서 기득권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기회공화국으로 바꾸겠다며 필요한 개혁을 담대하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대전 당진 고속도로 예산 차동터널 부근에서 60살 A씨가 몰던 트레일러 차량이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실려있던 전봇대와 H빔 등 각종 자재가 도로에 떨어져 도로 일부가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2021 탈석탄 탄소 중립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충남도 주최로 예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한정혜 환경부 장관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대표들이 참석했고 양승조 충남지사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50%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자립률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충남도와 인천시, 강원도, 전남도는 탈석탄 동맹 가입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대정부 건의문을 공동 채택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오늘부터 26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이 열립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번 온라인 특별전에는 전국 전통시장 300여 곳과 온라인 쇼핑몰 10여 곳이 참여하며 이 기간 지역 특산품을 최대 68%까지 할인 판매합니다.